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지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또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또 궁금하신 점 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또 실시간 리딩 중계를 통해서 또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의 노하우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하시면 궁금한 점을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을 통해 먼저 여건문 대표 만나보시죠. 네, 잠시 투자 고지를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길었죠. 네. 제가 긴 추석에 당연히 저도 뭐 큰 집도 다녀오고요. 네. 그다음에 좀 휴식도 취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좀 보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네. 제가 보니까는 이번 같은 긴 연휴가 8년 뒤에 다시 또 찾아온다고 하네요. 네네. 8년 뒤에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8년이 정말... 좀 많이 남았죠. 네. 정말 긴 추석 연휴 동안 마음과 몸 모두 다 힐링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건문 대표께서도 워낙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뒤에 더 좋은 모습을 오늘부터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시장 잠시 보면요. 뉴욕 마감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뉴욕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또 안전자산인 금값은 북미 간의 갈등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유가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글로벌 증시보다 네.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움직였는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거의 10일 연휴였죠. 정말 그렇죠. 길었습니다. 네. 10일 연휴 기간 동안 쉬어가는 동안에 정말 해외 증시는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증시가 가만히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올라간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국내 선물도 동시효과죠. 시초가라고 불리는데 그 가격대가 굉장히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9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는 국내 증시는 국내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삼성전자라는 큰 대량주가 큰 그 우두머리가 만약에 흔들리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 증시가 10일 연휴 동안 쉬어가면서 해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내 증시도 시초가 위로 잡히면서 갭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이제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10일 전후에 추가 도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연휴 기간 때 이제 근로금 정책이 어떻게 올랐느냐. 일단 지표 정도로 제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 이전에도 9월달에 계속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다우지수와 뭐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휴 기간 동안 약 1% 이상 1.6, 1.5 정도 퍼센트 전부 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의 이제 독립투표죠. 독립투표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림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제조업과 9월 물가지수들이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포인트 정도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지표 호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경제지표가 호조로 현재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연휴가 긴 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악재도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증시 먼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면 됐고요. 네. 국내 증시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세탁기가 이제 자국산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주목된다라는 점을, 오늘 주가 흐름을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선물도 아무래도 좀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 시장 대응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조가 뛴다, 상승세로 계속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주면서 조금 지지부진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건문 대표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또 세제개혁 기대감과 또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의 추세를 보였는데, 큰 그림을 보고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에 따라서 또 다른 증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 장은 쉬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개장을 했죠. 하지만 홍콩과 중국은 어제부터 다시 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월요일이었죠. 네.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일단은 저번 주의 항생은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상방향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상방향으로 나왔고요.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장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트,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게 5분봉입니다. 네, 5분봉인데, 자, 확인을 하시면은, 이때 보이시면은, 이때 제가 정확대를 그어드릴게요. 시초가는 여기였습니다. 284, 이 줄들이었는데, 어제 오전장에서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모습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로 조금 나왔었죠. 그쵸? 보시면은, 어제 11시 일단은 그러니까 상해지수 열리고 나서부터 계속 그 전까지는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보이다가 매도세로 한번 나왔다가 그 조정받고 강하게 추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추세 한 번 정도, 매도 추세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네, 그러네요. 월요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좀 관망세를 많이 유지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진입 횟수를 역시나 최소화로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은 대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라고는 저는 보이네요. 진입 자리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의 항생은 흐름 전혀 확인 안 되고, 방향성 확인 안 되고, 위아래로 좀 쳐대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항생 오후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적다,
확률적으로 적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도 연휴를 끝내고 월요일장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 선물 시장도 개장한 지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도 제가 차트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한 글로벌 증시 호주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도 굉장한 갭 상승으로 나왔죠. 그러네요. 갭 상승으로 나오면서 네. 초반에 살짝 조정받았지만은 이내 그 저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최저점에서 321 00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갭상승에 이어지는 상승세 움직임이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도 항생도 저희가 항생을 대항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생을 대항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를 보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오르고 국내 증시도 올랐다. 항생이라고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초반 오늘 항생 움직임은 매수세로 나오면서 상방한 움직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선물 시장도 상방,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생 역시 매수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매도할지 매수할지 추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도 참고하고 국내 증시도 여러 가지 증시들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추세 때문에 그럽니다. 네. 추세 때문에 그러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선물 거래의 1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바로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네. 해외 선물 시장, 특히 글로벌 저희 증시를 보면서 지금 항생도 대응하고 그리고 야간장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 나스닥, 유로까지 대응을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센TV에서 전문가 방송으로 진행하고 낮에도 이렇게 항생으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리딩에 대해서 기준점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세를 확인해야 되고요. 추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추세는 한마디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추세고요. 추세가 바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네.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항상. 따를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지 지지와 저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역추세로 대응을 빈도수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차트에서 지지가 한 3번 정도 일어났다고 보시면 괜찮은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2번도 괜찮습니다. 2번에서 추세선이 확실히 되고 3번 정도에서 추세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유의사항도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완벽하게 만약에 제가 지지선을 역할을 하면은 추세의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지선이 완벽히 뚫리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봐도 무방하지만은 약간의 추세를 이탈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한 추세를 만들어낼 때도 있으니까 유의할 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지지선과 추세선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일단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지지선과 추세선 어떻게 잡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은 추세선, 매수 추세가 만약에 매도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두 고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도 추세고요. 네. 매수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수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거는 골드 200틱 차트고요. 네. 거의 뭐 10월 6일이죠. 한 3일 정도 거래량으로 4일, 오늘까지 4일 거래량을 봅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저점이 보이시죠? 여기서 계속 부딪혔죠, 이전에서. 네. 그렇죠? 바로 반등받은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계속 부딪히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추세선에다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매수 추세라고 보면요. 그 위에서 흐름 나왔다가 찍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눌리면 여기서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있죠. 네네.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추세선을 그립니다. 매수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수 추세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 뒤에는 모르는 미래죠, 미래. 그렇죠? 네, 여기 모르는 상황. 미래고요. 네. 이전에서 올라오면서 두 저점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 저점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잇는 선이 저는 바로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바로 매수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두 이런 개의 식으로 저점. 보는 게 이게 바로 매수 추세의 추세선이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입자리를 잡는데 이 추세선의 역할이 매수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추세선은 바로 차트에 대해서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후에 이제 진입자리 잡는데 강하게 매수가 나왔다가 좀 물림받는 자리에서 매수 추세에서 건드렸죠. 그럼 그러네요. 여기가 바로 매수 추세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 어떻게 잡냐? 여기 보이시면 600팀은 여기 분명히 여기 부딪히는 구간이 보이죠? 네네. 여기서 기다리고 매수 추세선까지 맞물리는 구간. 여기서 매수로 네. 진입하면서 손절 라인은 여기 저점까지 밑에 있는 전저점까지 주면서 매수 추세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과 추세선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선을 그리고 딱 긋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직접 항생은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이죠? 네. 네, 일단 항생은요, 28347에서 항생 시초가 잡혔고요.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좀 관망세 가지면서 확실하게 좀 움직이 나오는 거 보도록 하고요. 네.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매수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추세선에서 말씀드렸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가 굉장히 잘 나온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같은 항생장에서 제가 200틱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장에서 추세선 역할이 거의 없었죠. 그러네요. 보시면은 네. 추세선을 뭐 저점과 저점을 만약에 고점이면은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잇는 수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바로 매도 추세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서 그냥 물려있는 구간 여기 오후장이죠. 오후 야간장인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제 움직임 참고해 보니 추세선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끝났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저는 좀 보이고요. 만약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5분봉으로 봤을 때요. 여기 저점과 여기 있는 저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네. 저점과 그쵸? 저점 그리고, 연결해서 예, 매수 여기서 추세. 뚫리면서 방향성 안 나왔고요. 네. 추세선 뚫리면서 방향성 안 나왔고 그 이후에 갭 상승으로 나오면서 또 하락세로 나온 모습 보였죠. 네. 일단은 글로벌 증시로 항생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은 항생 대응에서 골드처럼 제가 골드 600틱으로 봤을 때 굉장하게 상승 움직임이 잘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현재 골드 똑같은 600틱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북미 간 긴장이 이제 다시 두각이 내면서 좀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면서 골드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뭐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뉴스 이벤트도 참고를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차트 분석 말씀드린 뉴스 이벤트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뉴스 이벤트가, 그래. 금리가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는 거구나. 매수 세력이 나올 것 같다. 거기서 매수로 대응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참고를 하고, 추세선이 강하게 매수로 나오면서 밑에 있는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로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같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어제 장에서 추세선에 대한 방향성이 다 끊어지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골드처럼 그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장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식으로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추세선에서 이탈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추세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림이 잘 나오고 지지와 저항대를 잘 역할을 받으면서 강하게 추세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건문 대표께서 추세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9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선을 대응하면은 성공 확률이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승률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그래도 70% 이상 정도. 정말 높네요. 수익을 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추세선만 따라가면은 65에서 70%고요. 만약에 골드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확실하게 물리는 구간 보여주셨죠. 여기 네, 제가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게 추세선인데 자, 골드를 보고 계십니다. 맨 왼쪽 위에 화면이죠. 네, 이전에서 추세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입을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해서 매수 추세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추세선 위로 있으니까 대응을 못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간장에서 추세선을 건드는데 진입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구간에서 저항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고 여기서 바로 진입자를 잡고 매수로 대응하면서 수익을 거두면은 그래도 70% 이상에 대한 확률로 저희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추세선에 근접할 때도 다른 함께 참고하시는 사항들을 다 같이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추세선을 확실히 따라가면은 매수 추세면 매수 추세에 맞춰서 잘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은 7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일주일에 200틱 만들기 목표로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3주째 이제 도전을 하고 계셨었는데 10월 들어가기 전에 9월 달에 495틱으로 수익을 마감을 하셨어요.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초반에 저희 마지막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했다가 아쉽게 이제 200틱 만들기는 못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 5일, 그렇죠. 일주일이지만 5일밖에 이제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5일 동안 200틱 만들기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오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목표를 어느 정도 제가 일주일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하는 게 네. 200틱이 최대치입니다. 그렇죠. 최대치라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최소 200틱 이상이 아니고요. 최대 200틱 이상 수익을 해외 선물로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9월달 진행을 했는데 일주일 좀 3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9월달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거의 한 495틱, 약 500틱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3주 정도 대응하면서 약 500틱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네. 그러면은 거의 그렇게 크게 한 100틱 정도 좀 아쉽게 못 맞는 거예요. 3주니까 600틱이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3주 600틱이 아쉽게 그쵸. 100틱을 네. 아쉽게 100틱이 모자라서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를 좀 아쉽게 달성을 못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200틱은 최대치다.
최대치라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 마감으로 플러스 500틱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을 시장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10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도 앞으로 쭉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 최대치로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지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렇죠. 보통 100틱이 아니고 200틱, 최대치로 잡았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영원문 대표께서 항상 포부를 크게 잡고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큰 목표를 잡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시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실시간 방송을 하시면서 리딩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받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10월 때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요. 네, 이번 주는 하루만 하시죠? 네, 일단은 500틱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센TV를 통해서, 센TV, 이제, 서울TV, 이제, 전문가 방송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리딩하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마다 계속적으로 수익 마감을 만들어냈고요. 일마다 따지면 지금 총 15일 거래했는데, 12승 3패라고 보시면 되네요. 네.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12승 3패고요. 네. 결국에는 수익 마감을 했고 약 500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틱당 그러면 얼마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틱트는 항생뿐만 아니라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골드, 유로까지 포함이 되는 틱 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항생 같은 경우는 한 틱당 7,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약 13,000원, 환율에 따라 다릅니다. 10,000원 이상,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000~8,000원과 13,000원 정도 평균치를 잡으면은 약 한 틱당 10,000원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네. 약 500틱이면은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나 무조건 수익을 만들겠다. 해외 선물 시장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추진선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전문가 리딩에서 무료로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실질적으로 리딩하는 자리에서 좀 통계적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매일 무료 방송 하니까 10월 달에 추석도 긴 연휴도 끝났고요. 좀 오셨으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면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창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을 보시면서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탄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칫 좀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내일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도 들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200틱 만들기, 일주일 안에 200틱 만들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달성하는 날 저희 또 박수를 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항생시장 동시호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시초가 28,347로 확인을 했죠.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매번 말씀드립니다.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에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 거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도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어디나 다 있죠, 투자는. 네.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가 존재해야지 저희가 수익도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양방향, 선물 거래는 양방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그 장점도 이해를 하시고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12승 3패입니다. 뭐냐면은 12번은 수익 마감을 했고 3번은 손실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방송 지금 TV 화면에서는 아마 왼쪽 좌측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신데
대체적으로 빨간색은 수익 마감이고 파란색은 손실 마감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이제 일주일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를 말씀드렸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항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항생이 이제 오랜만에 항생 시초가는 현재 28347로 현재 잡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28347 라인의 저항대를 일단 시초가에 수평선을 그어놨고요. 이전에서 내려오면서 좀 움직이 나왔지만은 시초가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로 아직까지는 보이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얘가 하락세로 나오면서 제가 밑에 있는 그어놓은 저항대 28285에서 28290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항대 돌파하면은 더 이상 저는 매수 세력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만약에 그 전까지는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생을 오늘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관망세 가져야 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망세를 가지는 동안에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릴게요. 0.03% 하락한 3,373.34포인트로 시작이 됐고요. 이에 반대로 또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네요. 0.03% 상승한 28,334.92포인트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증시가 좀 좋기 때문에 매수 추세로 갈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예상대로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은 계속 재미가 없네요. 지금 10시 29분인데, 네. 움직임 거의 없고요. 방향성 나오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때 진입자리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긴 연휴 기간 동안에 항생 정말 오랜만에 자, 움직임 좀 갑자기 나오죠. 네, 빨라지고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 이후에 지금 항생 대응하는 건데,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떨어지면 28290이나 28285 라인에 저항대 있으므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하락세가 나오면은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눌림 받으면은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면 지금 매도로 항생은 또 매도세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네. 이거 맞춰서 제가 시장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네. 지금 저점 뚫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추세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3분기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두고 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세로 예상했지만 지금 초반에는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매도일지 매수일지는 관망세를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증시가 매수 추세다 해서 제가 매수로 바로 대응하지 않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의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으로 나왔다.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상방 움직임 나와서 항생을 매수로 봤었는데. 지금 매도로 떨어지면서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에도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네. 글로벌 증시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항생이나 각 종목별로 오늘의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글로벌 증시 매수 추세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따라가면서 오늘 항생도 올라간다 하면은 과감하게 매수로 진입을 하겠지만은 제 예상과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밑에 있는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움직임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은 밑에 라인 때 확실하게 돌파하면 매도 추세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좀 조금 더 관망세 가져볼게요. 저는 좀 의심을 하고 네.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저 추세가 아직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관망세를 지켜본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추세선은 몇 분봉으로 보고 계시고 또 전날 추세선도 참고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틱 차트로 보면은 화면에서 최소 200틱 정도, 200틱 이상 정도 틱스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분봉 같은 경우에는 15분봉이나 30분봉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저희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손절효과를 50개, 100개까지 잡으면서 하는 대응은 안 하죠. 그렇죠? 네. 상생 같은 제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손절효과를 20틱에서 30틱 정말 짧게 주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크게 큰 그림이야 보시긴 보시되 추세선을 그리면서 대응을 할 때는 틱 차트는 200틱 그리고 분봉 차트는 15분에서 30분 정도 30분 분봉 캔들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분봉은 15분에서 30분 캔들로 보신다고 하셨고요. 추세선 최소 200틱 이상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항생 지수 선물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탈이 지금 제가 저항대 그어놨죠. 여기 돌파 못하고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밑에 5분봉 캔들 보시면요. 굉장하게 꼬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현재 34분인데 1분 뒤면 분봉 바뀝니다. 바뀌는데 15분봉으로 봐도 꼬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 추세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밑에 있는 저항대는 아직은 돌파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매도를 일단 봐야 돼요. 매도로 보는데 진입자리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어차피 많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진입을 많이 한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한다고 절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진입 횟수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 횟수가 많으면은 오히려 그 리스크에 노출이 많다 보시면 되고요. 차분히 기다리면서 진입 자리 제가 원하는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를 당하더라도 후회 없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 흐름 보일 때까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네, 매도 추세를 보이다가 또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또 매수 추세로 살짝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장이 개장하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쭉 흐름을 보다가 한 40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건문 대표께서 좀 대응 자리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차트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내 선물 시장도 지금 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시면서 같이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매수 추세인지 매도 추세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좀 이렇게 실력 향상 그리고 노하우 쌓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차트를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해외 선물 말고도 주식도 이제 가끔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거래를 하시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주식 잠시만요. 제가 항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네. 천천히 말씀드려도 되는 질문이라서 네.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초가까지 올라왔죠. 28347까지 올라왔고 역시나 밑에 있는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고 양봉으로 움직임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상승 추세가 객상승으로 인한 하락이 없고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오고요. 네, 지금 초반에 매도 추세인지 같았는데 또 매수 추세로 또 급 전환이 되네요. 네, 이거는 저는 매수로 대응할 겁니다. 대응 안 하길 잘했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네, 진입자리 잡아드릴게요. 진입자리. 지금 보시면은 28338에서요.
28338에서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효과를 20개 주겠습니다. 네, 스무틱 손절호가 주셨습니다. 28,338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초가는 28,347이었고요. 또 매수는 그 아래에 있는 28,338로 잡으셨습니다. 네, 28338에서요. 28338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네. 손절효과는 일단 스무틱으로 28318로 잡고요. 네, 손절호가. 283. 언제나 그랬듯이 스무틱 정도 손절호가를 잡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요. 스무틱으로 28,318로 손절호가 잡으셨고요. 자, 계속 청산 자리도 잡아주실 건가요? 네, 자, 체결됐고요. 네. 체결됐고요. 청산 자리는 28358로 일단은 스무틱 정도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청산은 제가 일단은 잡아드리지 않고 조금 더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청산 자리는 스무틱 28,458로 잡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대표님께서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1차 청산 자리가 대뜻하면서 살짝 지금 또 약간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약간 살짝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매수 추세의 모습을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청산은 28375까지 보고요. 그리고 일단 1차 청산 58까지 올라오는 움직임 대응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긴 연휴 끝에 정말 오랜만에 항생 대응했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첫끼니 수익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58까지 좀 기다려보고요. 58 만약에 올라오면은 본청으로 잡고 1차 청산 수익 금액 그대로 지키고요. 2차 청산 자리 7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여기서 밀어주고, 그렇죠. 네. 자, 1차 청산 빠져나왔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본청으로 잡고, 이제는 손절효과는 필요 없고요. 본청으로 잡고 7호까지 보는데, 네. 1차 청산은 58에서 빠져나왔고요. 만약에 반등받으면은 38에서 본청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면서 지금 차트 확인하셨죠? 1차 청산 자리 스무틱으로 잡으셔서 28,338에서 매수 대응을 하셔서 28,458로 이제 스무틱으로 1차 청산을 하셨고요. 2차 청산은 28,475로 잡으셨습니다. 2차 청산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스무틱이라는 좋은 출발로 수익을 거두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초반에 예상하신 대로 매수 추세를 보셨는데 매도인지 알았는데 역시나 매수 추세를 보이면서 예상이 맞으셨네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청산 자리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나요, 대표님? 2차 청산 말씀하실 때 했어요. 아, 네. 네, 됐습니다. 2차 청산 했고요. 네. 오늘 첫 진입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 2차 청산 마무리했고요. 네. 2차 청산 28375까지 올라오면서 1차 청산은 28358, 그리고 2차 청산은 28375로 일단 오늘 첫 자리 좋은 수익으로 시작을 하고요. 매수 추세로 확실히 나왔어요. 역시 글로벌 증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 제가 매수 추세라고 오늘 움직임 보고 있었는데 이후에서 매도로 떨어지길래 매도로 바로 추세라고 대응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 이탈이 8호에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죠. 여기 있는 저항선을 완벽하게 여기 움직임처럼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 그때 제가 매도로 대응하는데 그 저항대 돌파 계속 물려있으면서 방향도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매도 추세 나오면서 시초가마저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살짝 밑에 있는 물려있는 구간 밑에서 28338에서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1차 청산 자리 28358에서 20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그리고 2차 청산은 28375까지 빠지면서 17틱 정도 수익 거뒀고 오늘 첫 자리에서 37틱 정도 수익 거두고 시작을 합니다.
네, 첫 스타트가 좋네요. 37픽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매수 대응을 하셔서 1차, 2차 청산까지 모두 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청산이 다 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또 아쉽게 청산이 될 경우에 저희끼리 되게 아쉬워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 중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기쁜데요. 또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차트를 보시면 별이 2개가 있죠. 색이 칠해지지 않는 별 첫 번째가 1차 청산 자리고요. 두 번째 별 색이 칠해진 게 바로 2차 청산 자리니까요. 이것도 차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여유롭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좀 차트 분석을 여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첫 자리에서 네. 오늘 첫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로 대응하면서 37틱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긴 연휴가 있어도 제 실력은 죽지 않았다. 네. 그런 거를 네.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네, 이것도 추세선 매매를 이용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추세선이라기보다 네. 오늘의 그쵸? 추세선은 긋지 않고요. 네. 오늘의 추세를 좀 봤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 추세선을 보기에는 너무 좀 짧은 구간이고 장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또 추세를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글로벌 증시가 제가 오늘 대응할 때 첫 자리 대응할 때 말씀드렸죠.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선도 국내 선물도 올라갔고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국내 선물도 올라갔기 상승. 때문에 상승도 글로벌 증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상방 매수 추세를 참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항생은 이상하게 좀 떨어졌어요, 초반에. 그쵸? 그쵸. 떨어지면서 밑에는 제가 저항 때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고 쭉 내려가면 매도로 대응할까 하다가 돌파 못하고 매수 추세 나오는 걸 보니 초반에 항생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눌림을 받은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역시 글로벌 증시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매수 추세로 대응을 하면서 오늘 아주 좋은 수익으로 37틱 수익 거두고 좀 좋은 수익이죠. 그렇죠? 네. 첫 시장 아주 높게 시작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휴식기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더 그 모은 에너지를 오늘 또 발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좀 37틱이니까 올해 이번 주도 좀 200틱 목표잖아요. 거기에 또 한층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보여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은 또 좀 연휴 동안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이럴 때 좀 여유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항생 때문에 답변을 못 해주셨는데요. 또 주식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전략을 갖고 하시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말씀 물어보신 것도 대답을 드리고요. 네. 항생 지금 움직임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항생 일단 2차 청산까지 하면서 오늘 첫 진입자리 좋은 수익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관망세 가지면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관망세 가지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움직임 확인하고 추세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 자리 확인해서 진입자리 나오면 항생은 진입자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밑으로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관망세 네.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에요. 네. 추석에 좀 명상을 좀 하셨나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을 보시면서 또 궁금해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런 말씀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추세라고 했네요. 네, 추세를 하도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추석 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추세 추정에 대한 원칙에 대한 제가 책을 읽었어요. 네. 또 공부를 하셨네요. 네. 전부 다는 못 읽었습니다. 저도 쉬고
쉬고 그러느라 전부 다 한 권을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그냥 반 정도 다 읽었는데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책을 쓴 분이 굉장한 투자의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국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책을 읽었는데 모든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추세를 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추세를 무조건 따라가는 원칙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추세를 대응한다고 해서 추석 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 혼자서 혼자만의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잡은 건데 추세를 따라간다고 지금 상승 움직임이 나온다고 추격 매수가 아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매수 추세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추세선과 거기 그 방향에 맞춰서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움직임,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세선과 지지선이 유효하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매매 방식이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원칙을 생각을 했고요.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저는 주식 현물할 때요. 대표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량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뉴스 이벤트도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떨어졌을 때 사라. 저는 그런 말을 오히려 하락했을 때 내려왔을 때 사라. 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 떨어졌으면은 네. 떨어지고 훅 떨어져요. 근데 아직 추세선 분봉으로 보고 그리고 이평선, 네. 5일선이나 네네. 이동평균선 봤는데 네.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다. 그럼 네.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을 추천을 저는 좀 해드리고 네. 싶네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시간이 훌쩍 가서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은 내일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익 거둬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양생은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또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또 편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